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희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마련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신 대한기계학회 기계인공지능 신진연구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흥미롭고 또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가 맥에서 작성한 게 윈도우로 넘어오면서 약간 깨진 것 같은데요.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일명 핀이라고 불리는 모델링이랑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임펄시브 다이나믹스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임펄시브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엔비디에 관심이 많은데, 임팩트가 있을 때 발생하는 다이나믹스로 굉장히 프리퀀시가 높고 일반적인 DNN으로는 좀 맞추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핀이랑 비슷한 유사한 방법 하나를 적용을 해보고 또 컴포짓 모델링을 써서 적용을 해봤었는데, 이 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좀 그거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임펄시브 다이나믹스 자체를 논의를 하기보다는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AI에 피직스를 집어넣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창하게 피직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실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AI가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 때문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AI가 잘 맞춰도 사실 AI의 탁월한 기계적인 속도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AI가 맞추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AI를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만든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많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AI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3가지 정도를 나눠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모델링, 두 번째는 러닝 컨스트레인트를 조절해서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아키텍처 자체를 구조화시켜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핀이 한참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때 2022년에 핀을 연구했던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쓴 리뷰 논문인데요. 그 리뷰 논문에서는 피직스가 AI에 얼만큼의 수준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피직스 가이디드, 피직스 인폼드, 피직스 인코디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옆에 이 3가지 구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제가 컬러로 백그라운드에 표시해 둔 것대로 거의 좀 이야기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대량의 데이터에 기반을 한 모델링으로 초창기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았던 모델링 방법인데요. CFD나 미케닉스 문제에 적용이 될 때도 아주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AI가 알아서 무언가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방법론이죠. 그래서 보통 학습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즉각적인 리스폰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I 모델을 만들고 나면 유용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죠.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면 이 AI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시간에 그냥 풀어버리고 말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학습한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반응을 잘 해야 될 텐데 그건 과연 잘 되는가? 그게 보통 Generalization Ability라고 불리는 능력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아주 살짝만 바뀌어도, 지오메트리가 조금만 바뀌고 레솔루션이 바뀌어도 내가 원래 사용했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과연 되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이 모델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AI가 진짜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얘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수많은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온 기법이 이제 러닝 로스를 좀 가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들이 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선지식이라고 통칭하는 거, prior knowledge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리, 엔지니어링, 수학, 경험, 노하우, 뭐 도메인 지식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지식들이 머신러닝에 탑재가 된다면 훨씬 더 AI가 똑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지식을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이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한 논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PIN입니다. 제가 방금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PIN 같은 경우에는 Governing Equation, 그러니까 지배방정식을 러닝 로스, 잔차함수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잔차함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편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방정식 해인 U를 우리가 맞추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면 U가 지금 이 방정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타임 t와 스페이셜 코디네이트 x에 디펜드를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와 t를 인풋으로 받고 U를 아웃풋으로 받는 이런 네트워크 하나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방식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 방법으로 하자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서 얻은 아웃풋,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리딕션이라고 불리죠. 네트워크 프리딕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쫓아가고 싶은, 모방하고 싶은 어떤 데이터, 보통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일 수도 있고, 실험을 통해서 얻으신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레퍼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에 잘 맞추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피팅 레지듀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PI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U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U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U가 특정 오퍼레이터를 만족해야 된다. U가 무엇을 만족해야 되는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U가 이런 오퍼레이터를 통과했을 때 그 값이 0이 나와야 한다. 라는 그 조건, 컨디션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PDE를 그대로 따라서 S라는 네트워크 펑션이 따라갈 때 그 펑션이 F값, 저희 F값은 사실 제로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FI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그 네트워크가 이 오퍼레이터를 통과했을 때 나온 값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보통 피지컬 거버닝 이퀘이션에서 유도됐다고 해서 피지컬 레지듀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은 이 네트워크를 미분을 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핀이 크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도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오토 그레디언트 방법이 아주 편해지고 그리고 또 빨라지면서 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토 그레디언트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핀이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레퍼런스 데이터가 필요가 없거나 혹은 아주 적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핀이 두 가지 로스를 섞어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피팅 레지듀얼과 피지컬 레지듀얼. 이 피팅 레지듀얼은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니셜 컨디션에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몇몇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들만 집어넣고 이 데이터는 최소한 맞춰야 돼 라고 강제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피지컬 레지듀얼만 있어도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겨졌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기존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일단 로스 텀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피팅 레지듀얼 하나만 해도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그리고 또 엑스트라 포인트를 내가 원한다면 그런 포인트들에 관련된 레지듀얼이 붙고요. 피지컬 레지듀얼도 이게 한 줄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거버닝 이퀘이션이 여러 줄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게 여러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붙는 텀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버리면 일단 로스 펑션이 컨벡스 폼이 아니게 되고요. 사실 컨벡스 폼이어야 되는 이유가 얘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씩 러닝 레이트로 이동을 해가면서 로컬 미니멈 혹은 글로벌 미니멈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컨벡스 폼이 아니게 되면 사실 로컬 미니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로컬 미니멈이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로컬 미니멈들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확실한 글로벌 미니멈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이퍼 스페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컨벡스 하지 않다는 거는 사실 학습이 안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핀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로스 컨버지 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임플리멘트는 문제가 없지만 로스가 줄어들지를 않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에도 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로스 텀들이 많아지면서 스케일링 이슈가 생깁니다. 로스가 예를 들어 5개의 텀이 붙어 있다고 하면 그 5개 중에 어떤 애는 좀 더 절대적으로 큰 범주의 어떤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로스는 전체적인 값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큰 값에 집중을 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로스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무시를 당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케일들을 어떻게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버닝 이퀘이션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도메인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넌리니어 FEM을 푸시는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방정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달라지거나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많이 해결되긴 했지만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조금 단점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얘가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잘 되느냐라는 것도 최근 많은 분들이 의심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핀이라는 기법은 사실 홍보도 카니아다키스 팀에서 잘 했기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았지만 사실은 핀과 매우 유사한 기법들이 그 전에 아주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 AI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야 쪽에서 나왔다기보다 AI를 활용하거나 현장에 적용하려는 그런 연구들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AI에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런 갈증을 더 많이 느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어 보려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거버닝 이퀘이션 혹은 뭐 편미분 방정식뿐만 아니라 컨서베이션 로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FEM을 푸시는 분들은 FEM 관련된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메트리나 퍼지티비티 뭐 이런 다른 컨디션이나 어떤 조건들, 제한 조건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오토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테그레이션 폼을 활용을 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이럴 때는 보통 몬테칼로 방법을 써서 로스 펑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기법을 쓰기도 하고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핀과 매우 유사한 점은 일단 레퍼런스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시가 낮다는 점, 그리고 로스의 여러 가지 텀 혹은 컨스트레인트를 덧붙여 가면서 학습을 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핀을 잘 지켜보시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뒤에 덧붙이기는 하지만 사실 원래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원래의 네트워크를 구조적인 변화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로스를 더하거나 빼는데 임플리멘트가 아주 쉽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건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러닝 레이트를 약간 조정한다고 해서 어떤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기는 어쩌면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아키텍처 모델링입니다. 말 그대로 AI의 구조를 바꿔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구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AI 모델링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 논문에서는 Physics Encoded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hysics Encoded 모델이라는 표현은 그렇게까지 통용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논문에 보면 피직스가 하드 인코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공감을 하는데 말 그대로 구조 자체가 어떤 특정 과정을 따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피직스가 로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잘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방법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제가 여기에 그냥 서술을 해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PRCNN 이거는 이제 타임 인테그레이션 기법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클래시컬한 타임 인테그레이션 기법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인테그레이션 자체가 이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고 이 아래 식을 보시면 웨이트과 바이어스들도 타임 인테그레이션을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엑스트라폴레이션이 훨씬 더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FNO도 아주 유명하죠. FNO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프리의 뉴럴 오퍼레이터고 이제 오퍼레이터 러닝이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사실 오퍼레이터 러닝이 많이 각광을 받기 전부터 나왔던 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시작을 끊었던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어떤 펑션에서 다른 펑션으로 매핑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하나의 펑션에서 다른 펑션으로 지나갈 때 레졸루션이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졸루션 인베리언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팀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했고요. 여러 개의 푸리에 레이어를 가지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과정 자체를 AI가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AI 모델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키텍처 모델링이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링 기법이 또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 C를 캐피탈로 쓰면 기존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랑 좀 헷갈려서 제가 스몰 레터로 썼는데요. 이거는 통용되는 표현은 아니고 제가 작성한 겁니다. 자,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점점 더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는데,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만으로는 어떤 큰 태스크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받아들이고, 여러 개의 그러니까 큰 프로세스에서 각 스텝이나 어떤 단계를 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나 어떤 AI 파트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걸 결합시키는 형태로 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앙상블 모델, 멀티태스크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트랜스포머 이런 애들 전부 다 이런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의 일종이고요. 사실 이런 텀을 굳이 또 붙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이제는 이런 식의 모델링 기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펄시브 다이나믹스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CNN, 그러니까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는 아주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방법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걸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파워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펄시브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임팩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이나믹스를 의미합니다. 어떤 충격이 있을 때, 특히 저는 NVIDIA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아주 강력한 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임팩트가 발생한 순간에 프리퀀시가 아주 높은 어떤 진동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지진이나 더블 펜들럼에서도 컨택이 있는, 어떤 충격이 있는 그런 문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원래 시작했던 예제는 이거입니다.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 아래 그 바닥에 범프가 있으면 이렇게 꿀렁 지나가면서 큰 진동이 생기는데, 그 진동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실시간으로 AI가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NVIDIA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고 연구 논문에서 좀 표현을 하기가 쉬우려고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대상을 엑셀러레이션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엑셀러레이션에 대해서만 볼 거고, 이거 엑셀러레이션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y, 그리고 벨로시티는 y 닷, 그리고 엑셀러레이션은 y 더블 닷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y 더블 닷을 맞추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가장 먼저 생각한 방식은 당연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컨벤셔널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인풋에서 아웃풋, y 더블 닷으로 매핑이 되는 컨벤셔널한, 아주 단순한 DNN을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희가 아주 많은 네트워크를,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거의 다 잘 되지 않았고, 그 중에 가장 그나마 잘 됐다고 생각했던 논문이, 이것도 사실 저희가 만든 네트워크인데, 원래는 저희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고 그거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오토그레디언트 네트워크입니다. 오토그레디언트 네트워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풋은 T, I2, 제가 ID라고 썼는데 여러 가지 인풋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인풋이 주어졌을 때 Y를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Y와 Y 닷, Y 더블 닷에 대한 데이터 접근권이 전부 다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적분, 그리고 그 한 번 더 적분한 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벨로시티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엑셀러레이션을 잘 모사하는 데이터를, 그런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겠느냐가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Y를 매핑을 하는 오토 그레디언트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고 레지듀얼을 보시면 Y와 Y 레퍼런스 그리고 Y를 T로 한번 미분한 것과 벨로시티, Y를 2번 미분한 것과 액셀러레이션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이런 로스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여기에 스케일링 팩터도 다 곱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뒤에서는 그 스케일링 이펙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스케일링 이펙트를 다 고려를 해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 저희가 제안한 그 메소드의 애큐러시를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P는 아니죠. 왜냐하면 거버닝 이퀘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FEM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FEM이나 혹은 기계공학 쪽에서 나오는 많은 방정식들이 오히려 매트릭스 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물론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바탕으로 이제 핀을 적용한 논문들도 많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를 이제 원래 그런 바닐라 핀을 적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모델은 핀은 아니지만 핀과 유사한 점을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스트레인트를 여러 개 곱해서 저희가 더하고 있고 그리고 오토 그레디언트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여기에서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 for differential propagation입니다.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작은 모델이 연달아서 이어져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풋에서 Y로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액셀러레이션을 원래 맞추고 싶은데 액셀러레이션 너무 복잡하고 프리퀀시도 높으니까 그거 말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먼저 한번 맞춰보자 에서 시작을 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먼저 맞추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벨로시티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벨로시티는 액셀러레이션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걸 한번 배워보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저희가 일부러 쪼개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쪼개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말을 저희 논문에 썼었고요. 사실 이 학습 자체는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들이 다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학습을 시키거나 얘를 먼저 학습시키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학습을 시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퀀셜한 방법의 학습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었는데 저희가 전체를 통째로 학습을 시킨 것보다 별로 좋은 성능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초록색과 빨간색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Y가 Y 닷으로, Y 다시 Y 더블 닷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종의 디퍼런시에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 이름을 디퍼런시에이션을 프로퍼게이트 해준다라는 뜻에서 디퍼런셜 프로퍼게이션 모델이라고 부른 거고요. 간단하게 DP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로스가 사실 3개가 나오겠죠. 여기 네트워크에서 하나를 뽑고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 하나를 또 뽑고요. 세 번째 네트워크에서 하나를 더 뽑습니다. 저희가 왜 AG 모델을 앞에서 그 오토 그레디언트 모델을 생각을 했었는지 좀 여기서 감을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모델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Y를 비교하는 거, Y 더블 닷을 비교하는 레지듀얼을 하나씩 각각 썼기 때문에 어쩌면 오토 그레디언트 모델도 이런 식으로 로스를 구성을 하면 뭐 비슷하게 혹은 비슷한 성능을 가지거나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런 모델을 같이 비교를 했던 거고요. 사실 저는 오토 그레디언트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질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최소한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영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더블 펜들럼과 트레일러 예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더블 펜들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컨벤셔널한 모델, 그리고 이게 오토 그레디언트를 사용한 모델, 이게 DP 모델, 저희 모델입니다. 제가 이 블랙박스로 친 그림만 한번 보시면요. 이게 더블 펜들럼이 움직이면서 벽을 한번 치고 진동이 크게 펄스가 생기고 또 치고 펄스가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강한 펄스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의 위치 그리고 세기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컨벤셔널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픽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 그레디언트 모델은 이 여러 개 픽 중에 하나의 픽은 맞췄지만 다른 픽들은 전부 놓쳤고요. 픽 주변에서 일종의 잡음 같은 어떤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상하게 에이지 네트워크에서 많이 보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P 모델. DP 모델은 아주 작은 픽 하나는 놓치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픽들을 전부 다 잡아냈고 위치와 세기를 거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도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블닷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강조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Y닷과 Y도 보시면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 모델이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레일러 예제도 보시면요. 트레일러 그 진동이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런 얼스퀘이크 예제랑 비슷한데 사실 얘는 더 심합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그 범프를 지나면서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가 큰 그런 진동들이 생기고요. 그 진동을 맞추는 게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컨벤셔널한 모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고, 에이지 네트워크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희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가 매우 정확하게 이런 진동들을 다 맞추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정말 수많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고요. 저희 리뷰어들이 계속 의구심을 품어서 이게 왜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다양한 테스트를 했는데 상당히 로버스트한 결과를 많은 예제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에 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리뷰어가 임팩트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케이오틱 무브먼트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고요. 로렌츠 방정식입니다. 케이오틱 무브먼트로 아주 유명한 예제이고,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에서 꽝 때리는 어떤 임펄스 같은 게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진폭이 커지는 그런 바이브레이션 형상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매우 정확히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아키텍처 모델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뷰 페이퍼에서 PENN, Physics Encoded Neural Network라고 명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저자들이 강조를 하는 게 앞으로 AI 모델링의 방향은 피직스를 하드 인코딩 하면서 오퍼레이터 러닝이 되고, 그리고 엑스트라폴레이션 혹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면서 솔루션이 전이가 가능해야 한다.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진 AI 모델링 기법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피직스 인코딩, 그리고 엑스트라폴레이션,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저희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손쉽게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감히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인공지능 모델링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려고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프론트에서 엔드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학술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거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 사용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프론트부터 엔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사용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기존의 시스템과는 어떻게 연결을 할 거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AI 모델을 어디에 정말로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이거에 대한 각각의 답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도 달라지고 어떤 것이 이슈가 될 건지도 전부 다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처음부터 아주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을 일단 가지고 계셔야 어디를 어떻게 단순화해서 접근을 할 건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AI 모델을 만들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이거는 AI 모델을 만들 때 그 목적에 너무 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AI는 결코 만능이 아닙니다. 아주 빠르면서 아주 정확하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거를 다 알게 해주는 그런 모델은 저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고 또 어느 정도는 어디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도인지 빠르기인지 정보 처리력인지 아니면 창의력인지. 챗 GPT 예를 들자면 챗 GPT가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고 또 만능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챗 GPT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최고의 가장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챗 GPT가 정확도에만 너무 몰두했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식의 서비스로 제공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공하려는 게 무엇인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염두에 두고,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포기할 건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각 도메인, 어디에 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존의 방법론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각 도메인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키 이슈가 뭐고, 그럼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소돌로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제가 핀을 원래 제가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자력 계통에 적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핀을 다 한참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원자력 계통의 그 거버닝 이퀘이션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방정식이 하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코에피션트들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공간에 따라 달라지고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고 소스 텀들도 수많은 if문이 붙어가지고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보는 방정식도 사실 알고 보면 20개, 30개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방정식들을 저희가 거버닝 로스 레지듀얼 펑션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버리면 컨버전스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문제들에도 적합하도록 핀을 모델링하는 그런 기법들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애초에 이런 이슈들을 먼저 알았다면, 이런 도메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먼저 알았다면 좀 더 그거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맨파워입니다. 결국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분야 그리고 각 모델링 기법에 이제 통달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협업을 하는 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